대부분 다 알 텐데 can not be가 무슨 뜻이니? can't be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be 어떤 느낌이니? 그럴 리가 없다라는 확신으로 부정적으로 확신할 때 쓰는 말이잖아. 그러면은 cannot be 할 때 cannot 뒤에는 동사 원형밖에 안 되니까 예전에 과거에 대한 확신을 하는 거야. 부정의 확신. 자,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돼? 뒷부분 be 동사 부분을 have pp로 바꿔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cannot have pp가 뜻이 뭐예요? 야, 그랬을 리가 없어. 걔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여기 mustn't be도 똑같은 말이니까 뭐라고 해도 비슷한 말이 될까요? mustn't have pp 하면은 자, 그러면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는 뭐야? 이건 했을 리가 없다.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안 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잖아. 했음에 틀림없다는 뭐였어요? must be가 과거로 돼야 되니까 must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했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인 거죠. must have pp.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an have pp 쓰지 않아요. can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부정일 때 되게 확신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cannot have pp는 쓸 수 있지만 can have pp를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확신을 나타낼 때 긍정의 확신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must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럴 때 말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지도 몰라라고 이제 추측으로 말하고 싶다는 거야. 걔가 과거의 일에 대한 내 추측을 말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준다? 그럴 때는 may have pp나 might have pp. 또 한 가지 더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could have pp를 쓸 수 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could be는 그러면 무슨 뜻이라는 얘기야? could be 현재로 이거 쓰면 could가 있던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일지도 몰라. 그럼 뭐하고 비슷해? 너희가 could be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might be 하고 비슷한 말이라는 뜻이 있겠지. 이거보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추측이 확률이 높을 때는 maybe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could be나 might be는 훨씬 더 추측이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정법에서 우리가 could나 might 이런 거 쓰잖아. 왜 가정에 쓰겠니? 그만큼 일어날 확률이 적으니까 가정을 할 거 아니야. 이렇다면 이럴 거야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추측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야 그랬을 거야는 뭐라고 쓴다고? 과거의 어떤 강한 추측? must have pp. 야 그랬을 리가 없어. 반대로 는 어떻게 한다고요? cannot have pp나 mustn't have pp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랬을지도 몰라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추측을 나타낼 때는 과거 일에 대해서 could have pp, might have pp, may have p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실제 추측이기 때문에 might have pp, could have pp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선생님 따라 발음해 볼게요. could have pp. could have pp 아무도 안 하죠. 나중에 이제 듣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면 이거였구나 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could have pp. could have. 그냥 부도 거의 나중에 어처럼 들릴 정도로 약화되거든요. could have pp. could 어처럼 들려 거의. could have pp. 천천히 하면 could have pp거든. could have pp. 그렇지만 실제 회화에서는 could 그냥 could pp 이런 식으로 발음해. could pp. could pp. 알겠죠? could pp.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우리가 당위성을 나타낼 때 should be를 쓸 수 있거든요. must be나 should be. must be는 이제 확신할 때도 쓰잖아. 분명히 그럴 거야 도 쓰잖아. 분명히 그래야 된다 이런 말. 근데 should be는 당위성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거든요. ought to be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해야 했는데 못해서 유감이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 표현하는 말이잖아. 후회 여기 나왔죠. 유감이나 후회. 그래서 뭐뭐 했어야 됐는데 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should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should pp. 발음은 should pp예요. should have pp라고 외우면 안 돼요. 아예 발음을 할 때 여러분이 미국 사람한테 들을 발음으로 외우라고요. should pp. should pp. 그래야 들려요. 그러면 안 했어야 됐는데 하면 어떻게 할까? 안 했어야 됐는데 했어. 그렇지. 안 했어야 했는데는 뭐라고? shouldn't have pp. 안 했어야 됐는데 했다는 shouldn't have pp예요. shouldn't have pp. 요거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다른데 봐봐.
need not have pp가 있어. need not have pp. 이때 need는 조동사로 쓰였죠. 바로 나와서 썼죠.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 없었는데 했다라는 이것도 유감을 나타내. 근데 어떤 당위성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건 좀 다르죠.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라는 거. 필요의 느낌이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느낌이야. 약간은 느낌의 정도가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need not have pp도 유감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should have pp하고 원래 should하고 ought는 완전 똑같기 때문에 ought to have pp도 should have pp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요? 아, 했어야 했다. 그냥 진짜 해야 했다. 후회가 아니라 그거 해야 해서 했다. 이렇게 할 때 해야 했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더라? 아니, 해야 한다. must나 have to죠. 해야 했다는 뭐라고요? had to죠. had to. 그렇게 해야 했다는 had to고요. 왜냐면 must에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had to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의무나 당위성 어떤 행위를 해야 했다는 뜻이고요. should pp는 뭐라고요?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 좀 다른 말이라고 했죠. 자, 272번으로 가볼게요.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제 독해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계속 접근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독해 문장에서 봤다고. You must have mistaken someone else's bike for mine.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수거가 나왔네요. Mistake A for B 뜻이 뭐예요?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 miss는 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로 착각하다. 뭐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오인하다 이런 말도 돼요. mistake A for B도 되지만 오히려 이거는 쉬워 그지? mistake가 나왔으니까. 근데 take A for B를 오히려 학생들 해석을 더 못해. A를 B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거야. 그리고 취한 거야.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A를 B로 오인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너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내 거라고 착각했음에 분명해. 너 그랬었지. 분명히 그랬지. 이런 말로 내가 과거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 must have pp를 씁니다. 자, I should have given a bigger tip to the waiter. 아, 내가 더 많은 팁을 줬어야 됐는데 그 웨이터한테 그래서 못 줬다라는 얘기죠. should have given a bigger tip.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그 어떤 사람이 팁 주는 거 사실 마음이잖아. 보통 이제 15% 20% 옛날에 10%였는데 조금 요즘 더 많이 주는 추세긴 한데 그 되게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그 팁으로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렸대. 그 얘기 들었니 너희들? 종업원이 너무 팁을 많이 받아서 잘렸어. 좀 황당하지 않니? 그 다음에 274번 They are not at home. They must have left early.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스스로. 어차피 여러분이 독해서 해야 되니까. 그들은 집에 없다. 걔네들은 일찍 떠났다. 물론 떠났다 해도 되지만 떠났음이 분명하다. 분명히 떠났다. 과거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는 거지. 여러분 at home은 집에 있는 집도 되지만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더라? at home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죠. 여기는 집에 있는이지만 다른 뜻이 뭐가 있지? comfortable의 뜻이 있죠. 편안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그래서 독해할 때 comfortable 뜻으로 가끔 나오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y should have informed his parents that he was rude. 그들은 should have informed, 알려줬어야 했다. 부모님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줘? 그가 싸가지 없다라는 걸, 그죠? 무례했다는 걸 알려줬어야 했는데 이 말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inform 다음에는 대상이 나오고 of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거나 지금 이런 경우처럼 대절이 나오거나, 그죠? 내용을 of로 표현하거나 대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nform 다음에는 사람 대상이 먼저 나온다는 거,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 276번 가봅시다. She can't have found the money I'd hidden.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내가 숨긴 돈을 분명히 못 찾았을 거야. 찾았을 리가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확신인데 부정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찾았을 리가 없어. 못 찾았을 거야.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걸 독해를 하면서 바로 이게 0.1초 만에 읽으면서 이해가 되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는 진짜로 중학교 때 되게 공부를 상위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가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 혹은 반대로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 아니었는데 상위권 치고 올라가는 아이들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니? 중학교 때는 암기만 하면 사실 상위권 나오죠. 근데 암기만 계속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떨어져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반대로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암기도 기본이지만 사고력이거든. 사고력. 내가 스스로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거야. 어떤 이 하나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암기해서 이 뜻을 외워서 하는 거는 되게 달라요. 응용이 안 돼. 암기만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사고를 해야 돼.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 훈련을 계속 평소에 해야 됩니다. 자, Timmy cannot have been silent regarding his religious views.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티미는 조용할 리는 지금이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용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자꾸 과거로 연습을 해야 돼. 야, 걔가 입 닫고 있었을 리가 없어. 이런 말이지. regarding은 뜻이 뭐예요? 뭐뭐에 관해서 이런 말이지. about의 뜻이지. about의 뜻이죠. with regard to의 뜻이죠. with regard to. 여러분이 독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표현을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입에 탁 나올 정도로 표현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So with regard to his religious views 하면은 그의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 조용하고 있었을 리가 없다, 침묵했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분명히 뭐라 했을걸? 이런 말이겠네. 그지? 그러면 이걸 must를 써서 표현하면 어떤 말로 똑같아? Timmy must have talked a lot. 그죠? 이런 말이겠죠. talked much 이런 말로.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했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표현하려면은 이 뇌라는 게 must have pp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 자리에 pp 자리에 사실 넣는 연습을 한 100번 정도는 선생님하고 막 해봐야 이게 내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ust have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talk를 산단 말이야. talk. 근데 talk가 아니지. must have talked잖아. 이 연습이 내가 머릿속에서 몇 번 틀려보지 않으면 바로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돼서 스피킹이 딱 튀지가 절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씩 쌓이면서 스피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입으로 내가 뱉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278번. He played for an hour during which time about 1,000 people must have passed by. 무슨 말이에요? 그는 1시간 동안 연주했다. 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이 더 맞겠다. 그지? during이니까 그 시간 동안 1,000명 정도의 사람이 그렇지. 약 1,000명 정도가 1,000명 된 사람이 지나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1시간 동안 정도인데 연주를 했다는 거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찬수 잘했는데 1시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이 바로 1,000명 정도는 지나갔을 시간이야. 뭐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번. Yesterday I played in the soccer match. You should have come.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나는 축구 경기에 참여를 했어요. 축구 경기에서 뛰었다 이 얘기지. 네가 왔어야 됐는데 왜 안 왔어? Why didn't you come? 그렇죠. 그런 말이죠. You should have come. 왔어야 됐는데. 180번. The man used his old shoe. his는 없네요. The man used old shoes which might have been dumped in landfills. 그는 낡은 신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사용했어요. 근데 어떤 낡은 신발인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낡은 신발이에요? 매립 쓰레기장이 이 말이지. 쓰레기장에 매립지지만 그 조금 우리가 일상 용어로는 쓰레기장에 좋아. 주워왔을 것 같은 이건 되게 한국말이 되게 번역가가 영화에서 했을 법한 지금 이야기 듣는 사람이 되게 이야기 좋게 했을 거고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야? 학생들이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쓰레기장에 have been dumped니까 수동태로 해석해야 되겠지? 버려졌을 것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외우지 말고 과거에 대해서 그랬을 거야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might have pp가 쓰레기장에 버려졌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찬수가 했던 시 그렇게 쓰레기장에 주워온 것 같은 신발을 신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좋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력이 늘면 늘수록 이제 그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와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280번. The city paid $8 million that it need not have paid
had it negotiated a better contract. 오, 요런 구문 딱 고의에서 나올 만한 문장이네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시는 8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거지. 어떤 8만 달러야? 아, 그것에 on that 그거에 지불했다는 거지. 근데 뒤에 내용이 나와 있네. 그 시가 이신 그 시지. 시가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8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 뒷부분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이게 해석이 돼야 우리가 참 잘 배웠네 하겠네요. had 주어 pp나 were 주어 이런 거 나오면 if죠. if가 생략되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도시가 이렇게 가야 되지. 그 도시가 더 나은 계약을 협상했더라면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협상을 더 잘했더라면 이 말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가정법 과거로 were I rich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내가 부자라면, 지금 부자라면 이 말이지. 그지? Had I been rich는 부자였다면 이렇게 딱 바로 나올 수 있게 익숙해져야 돼. 이 문장을 지금 바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많이 안 봤다는 얘기야, 그지? 그때 선생님이 할 때만 잠깐 보고 또 잊고 있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면은 다음에 나왔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져. 이 문장이 익숙해지게 만들어라는 얘기야. 28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오늘 하고 딱 잊지 말고 다음 시간 숙제할 때 있지 체크해놨다가 꼭 한번 다시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 뇌에다가 그 익숙하면 다음 독해할 때 딱 바로 해석이 돼. 다른 문장을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조동사를 표현한 이건 여러분 다 외웠죠? 근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에 여러분 우리 다른 것도 요즘 있는데 cannot help ing랑 cannot but 동사원이랑 합쳐서도 요즘 회화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 cannot but 동사 원형에 help를 그냥 추가해가지고도 쓴다고 요즘은 막 섞어가지고 자기들도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요것부터 쓰고요. 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 그 뭐였더라?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 있었죠. have나 has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때 but의 의미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때 option 대신에 또 choice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option도 됩니다. have no option but to 이렇게 써도 돼요. option도 선택권이란 뜻이니까요, 여러분. 자,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말이고요. 자, cannot to는 여러분 이렇게 딱 적어지켜 있으면 너무 안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는 문장이 어떤 거냐면은 cannot to는 요 사이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cannot be too careful in이나 when ing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뒤에도 나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글을 익숙해져 보자는 거야. 먼저 익숙하고 글을 보면 알고 미리 예측을 하면 되게 글이 잘 읽히거든. 그래서 cannot be too careful 하면 뜻이 뭐라고? 너무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in ing 하면 when ing 하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뒤에도 뭐 이런 문장 많이 나오는데 you can't be too careful in driving 혹은 when driving 하면은 무슨 말이야?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운전할 때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 좋다고 cannot 비동사 많이 쓰이고 to 형용사 in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하나 정도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장으로 익혀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메이웨를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 했으니까 조금 더 외우기 좋았죠. 메이웨를 한 단어로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 당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should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죠. should도 당위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얘들아? It's natural that 혹은 to 동사 원형도 되고 주어 동사 원인데 여러분 나중에 나올 거니까 한번 살짝 더 짚고 가자. 왜냐면 한번 짚으면 나중에 더 암기가 좋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it's natural 당위성을 나타낼 때 이 대절 이하의 동사는 반드시 뭘 쓰더라? 이 대절 이하의 동사는 원형. 그지? should가 생략되더라도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그죠? 요런 거는 또 기억이 안 날까? 3번, 4번 반복을 해야 요건 좀 알 거예요. 옛날에 한번 했지만 지금 보면 또 좀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 자, 참고로 요거 하나 예문을 해보고 갈까? 야, 저기 뭐지?
네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매일부터 해볼까? 매일부터 이 should부터 해보자. 제일 쉬운 거. You should be nice to everyone. 이거 쉽죠? 이게 이제 딱 중학교 수준이죠? 너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굴어야 돼. 친절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올리면, 수준 올리면 어떻게 바뀌어요? You may well be nice. 이렇게 하면은 이 용어를 모르면 추측이 안 되니까 그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It's natural. 뭐라고요? 여러분 해봅시다. Natural that to 부동사는 어차피 쉽잖아. 여기서 it's natural for you to b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요건 너무 쉽고 요건 빼고 that 절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It's natural that you 그렇죠. You be you be 안 찍히네. You be nice to everyon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be를 쓰거나 should be를 쓸 수 있지만 미국식 영어에는 should를 거의 안 쓰고 영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식 영어로 나왔을 때 be 탁 나오면 뭔가 어때요? 틀린 것 같잖아. 근데 어법 문제에서 너희는 내신에서 어법 문제에서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여기 you are 쓰겠지. are 써가지고 밑줄 쳐놓겠지. 그러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잖아. 틀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뭔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있으면 뒤에서 그리고 뭐 insist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주장하다 할 때 아니면 요구, 제안, 명령, 주장, 요청 이런 거에 나왔을 때는 뒤에 대절에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요거는 오늘 배우는 문법은 아니니까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할 건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해놓으면 여러분 할 때 조금 더 편하니까 오늘 한번 짚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may as well 요거는 뜻이 뭐라고? 뒤에 as가 있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A라고 생각하고 as B라 생각하면은 이거에 비해서 A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래서 바로 may as well A 하면 이가 하는 편이 더 낫다 외우면 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하는 편이 더 낫다? had better 동사원형 똑같다. 그지? 여러분 그래서 may as well이나 might as well도 not을 쓰고 싶으면 어디다 쓰면 돼요? 여기 바로 뒤에다가 쓰면 돼요. 왜? 이거 자체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조동사 구처럼 그냥 조동사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had better도 마찬가지죠. 요 뒤에 바로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may not as well이 아니라 may as well not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조금 특이한 관용 표현들이라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한번 외우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282번. I would like to know if this sentence is correct. 나 알고 싶어요. 뭐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거 나오면 if가 무슨 뜻이죠? 뭐인지 아닌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고 싶어요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sentence가 여러분 아는 다른 뜻 뭐가 있어 혹시? 문장 말 verdict 뭐 무슨 뜻이 있더라? verdict 뜻이 있는데 뭐더라? He is sentenced to death. 선고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수동태로 선고받았다. 이게 무슨 선고받은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sentence가 문장일 때도 있지만 그 문장으로서 판사가 뭐해? 판결을 내리지. 그래서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I cannot but laugh to hear such a funny story.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해석해 봅시다.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 그렇게 웃긴 이야기를 듣고서. 자, 284번. I couldn't help remembering the things my grandmother told me about my father. 무슨 말이야? 나는 그것들을 그 이야기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I would rather watch a movie than read a book. 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영화를 보겠다. 뭐 할 바에는? 책을 바에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 prefer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 prefer이 더 좋아하는 거지. 더 선호하는 거지. like more, like better의 뜻이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자, I prefer watching a movie to 그 다음 뭐? reading a boo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prefer 다음에 to를 쓰고 다 ing 이렇게 써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to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게 가능해요? I
woul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would like to처럼 would prefer to를 쓰거든. would prefer to, would like to처럼 더 좋아한다는 말로 woul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prefer 그다음 어떻게?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해야지. I would prefer to watch 뭐뭐뭐뭐 그다음 어떻게 써야 돼요? Then 그다음 to read a book 이때는 뭐 to를 생각해야 되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위에 거예요. prefer ing to ing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왜냐면 왜 그럴까? to 다음에 ing 쓰는 게 되게 이 전치사인지 아닌지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뒷부분을 아예 read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법에 나와요. 그러면서 애들이 헷갈리겠지. watching 뭐뭐뭐 to read라고 나오면 to read가 맞는 거 같잖아. 앞에 prefer 때문에 틀리다라는 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위에 걸로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밑에 건 잘 안 나와요. 자, 286번. Your sister may well get angry at your words and behavior. 무슨 말이야? 네 여동생은 화내는 게 당연하다. 뭐해? 네 말과 행동에. 어렵지 않죠? 자, you cannot be too careful when crossing a busy road. cannot to. 자, 이런 걸 읽을 때 바로 탁탁 읽을 수 있게 느낌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연습을 입으로 좀 해봐야 돼. 무슨 말이야? 너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지. 뭐 할 때? 복잡한 뭐 분주한 길을 건널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cannot to는 여러분들이 외울 때 cannot be too careful when ing, in ing 이렇게 한 문장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볼 때 생각이 나거든. 자, 그 다음에 288번. Without careful intervention, matters may well get worse.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intervention이 뭐예요, 여러분? intervention. intervene.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 그렇죠. 개입이나 중재, 개입 같은 거를 intervention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Without careful intervention. 신중한 개입이 없으면 matters. 그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 게 당연해.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요런 거 해석할 때, 신중한 개입이 없다면 이런 말을 원래는 형용사고 명사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는 한국말로는 부사 동사로 하면 부사는 동사로 꾸며주죠.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해석상으로는 신중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이러면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훨씬 좋긴 해요. 신중한 개입이 없다면 이건 되게 영어 번역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는 게 당연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여러분? 289번. I'd like to talk about an effective way to open the limits of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에 대해서요? 관중들과 대화의 창구, 대화의 선들, 그러니까 대화 창구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를 확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말. 보통 발표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I'd like to 뭐 이렇게 그죠? Talk about 이런 식으로. 자, you might as well invite all your relatives and friends to the meal. 여러분, 당신은 뭐 하는 편이 낫겠다. 뭐 하는 편이? 너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291번 I would rather leave than let others see my poverty.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차라리 떠나겠다. 뭐 할 바에는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나의 poverty가 뭐야? 가난을 보게 할 바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가난을 보게 해줄 바에 나는 떠나버릴래. 도망갈래. 이런 말 되겠네요. 자, 구분독해 한번 가볼까요? 자, in the past we visit Lebanon for vacation. in the past라는 강력한 단서가 있어요. 그럼 답이 뭘까요? 우리는 used to겠죠?
자, in the past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유출할 수 있고 항상 근거를 여러분이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 항상 근거 찾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자, 나는 레바논의 휴가차 그죠? 가곤 했었는데 but right now 지금은 we are living here as refugees. 우리가 뭘로써 여기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난민으로. 피난민이란 난민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해석은 나는 레바논의 휴가차 방문하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the common ancestor of Neanderthals and modern people living about 400,000 years ago may have already been or can have already been using pretty sophisticated langua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의 증거가에 따르면 이렇게 가면 된다 했죠. 여러분 이때 suggest는 뭐의 의미예요? 선생님이 사람이 아닌 게 suggest 할 때는 제안하다 아니라고 했고 제시하다 알려주다 그죠? 원래는 암시하다 그지 뭐 시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말이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뭘로 생각하라고요? show 보여주다 알려주다라고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suggest는 제안하다 어떤 사실이나 일이 suggest 하면은 보여준다 알려준다 뜻이야. 자, 그래서 최근 증거에 따르면 그냥 따르면처럼 하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 그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사람들의 가장 흔한 조상들은 4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은 이미 상당히 sophisticated language 되게 섬세하고 발달된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 같아. 이런 말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현대 사람들을 섞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추측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추측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여러분 했어요?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나 could have pp로 표현한댔죠. 그래서 can은 이 경우 쓸 수 없죠. 그리고 어떨 때만 can을 과거에 대한 걸로 쓸 수 있더라? can't have pp로 그랬을 리가 없어. 강력한 부정의 추측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may have already been using pretty sophisticated languag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미 상당히 정교한 언어를 사용해 오고 있었을 것 같아.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해봅시다. Every high school and teachers who will help disadvantaged students select college and apply for financial aids. 이렇게 되네요. 자, 모든 고등학교 뭐뭐와 선생님들 이 말이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와 선생님들이에요? 카운셀러와 선생님인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뭘 교육을 했어야 했다. Who will have disadvantage? disadvantage는 누구야? 이거 똑같은 말이 뭐예요? disabled죠. 어떤 학생들을 말해요? 장애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줄 카운셀러와 선생님들을 훈련시켰어야 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동사부터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ould have trained counselors and teacher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should have trained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런 선생님도 훈련 안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compare equal to like would to shift from analog to digital filmmaking to the shift from fresco and tempera to oil painting in the early Renaissance. 되게 to가 많고 from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나는 비교하고 싶다. 그치? 그 변화를 비교하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는 위에 있고 그 다음 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비교하고 싶다. compare 그 변화 그 전환을
the shif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compare A to B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compar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A를 B에 비교하다도 되고 비유하다. 원래는 compare이 비교할 때는 A with B고요. 그죠? 비유할 때는 A to B인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to를 써도 비교하다라고 해석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일단 어쨌든 여기서 해석을 좀 해보면 to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A고 무엇이 A고 무엇이 B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the shift를 기준으로 찾으면 돼. 자, the compare the shift가 A고 뭐로부터 뭐로의 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필름 메이킹으로의 전환을 뭐로 비교한다는 거야? to the shift 다른 전환과 뭐로부터 뭐의 전환? 프레스코 템포라에서 유화. 오일 페인팅은 여러분 유화예요. 이건 좀 상식적 알아두세요. 유가 기름 유자잖아. In the early Renaissance 초기의 유화로의 전환과 비교한다. 비교하고 싶다 이런 말이지. 아니면 비유하고 싶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지금 뭘 비유했는지 알겠어요? 두 가지 대상. The shift A 그 다음에 to the shift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뒷부분 shift가 B가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있는 게 A고요. 구조가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독해에서 좀 길어지잖아. 그래서 구문들이 여러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 shift from A to B to the shift from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 brain has a kind of built-in defense system that works to make us satisfied with 보니까 뭐 선택, 어떤 선택? 취소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뭐 이런 말인가 봐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with the 선택 choices 어떤 선택? that cannot be undone 이렇게 되겠네요. undone은 되돌리다도 돼 있죠. 여기에 취소하다도 돼요. 그래서 cancel의 뜻이에요. cancel. 언제 많이 써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뭐 하다가 이거 되돌리기지. 이거 취소하는 거. 그거 뭐야? undone이야. undone.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페이스 누르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 그냥 한번 탁 취소시키는 거 있지 했던 거. 뭐 그림 그리다가 이거 되돌리기 이런 거. 그런 게 undone이에요. 자, 그러면은 undo라고 표현하고 되어지는 거니까 undone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야? 뇌는 일종의 built-in은 이미 거기에 내장된 이런 말이죠. 내장된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 어떤 방어 체계? 우리를 취소할 수 없는 선택에 만족하게 만들어줄 작업을 하는 작동하는 만족하도록 작동시키는 그런 방어막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잠깐 시고할 건데 built-in만 좀 합시다. integral이란 말 들어봤어요? integral. 나중에 한번 나올 건데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왜냐면 이 단어가 한 번 보면 잘 안 외워지는 단어라서. integral 뭐예요? 수학에도 인테그랄 이런 거 나오죠. 아직 안 배웠나? integral. 적분할 때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integral이 이 뜻이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이 왜 했냐면 이게 완전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완전한. 그 다음에 뭐 필수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내장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커셋 플레이어가 있어요. 커셋 플레이어 여러분 아나? 아니면 컴퓨터를 해보자.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CD 플레이어가 있어. 요즘 잘 없죠. 근데 이 CD 플레이어는 is integral to the computer 하면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다. 그 다시 말해서 이게 딱 있음으로 해서 이게 뭐가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딱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해지지.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이지. 그래서 integral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내장된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내장되어야지 완성되기 때문에 완전한 필수적인 뜻도 다 있어요. 그래서 integral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오늘 독해에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integrated 통합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 쉬고 합시다. 5분. 좀 빨리 합시다.
자, some species can have a stronger influence than others on their ecosystem. 어떤 생물 종들은 어떻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On their ecosystem. 그들의 생태계에. 여러분, 이때 can have 맞아요? 어때요? 틀려요? 맞죠?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맞죠? 자, take away the sea stars along the north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and the ecosystem will change dramatically. 쭉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먼저 이거까지 해석해 볼까요? 뭐 해봐라? sea stars는 뭐예요? 바다에 있는 별이니까 뭐야? 불가사리겠죠? 불가사리를 한번 없애봐. 어디에서? 그 미국의 북서 해안을 따라서 다 없애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생태계가 will change dramatically. 굉장히 극적으로 변할 거다. 어때요? 문법적으로 뭐 문제 없죠? 자, in the absence of these sea stars, 이런 불가사리가 없다면 부재 중이면 their favorite prey mussels take over and makes it hard for other species that are used to live there to survive.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인 muscles가 이때 muscles는 홍합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홍합을 모르더라도 크게 상관없죠. 그냥 muscles하고 가면 되죠. 그냥 제일 좋은 먹잇거리인 홍합이 takes over 차지해서 어렵게 만든다. 뭘? 다른 종들이 어떤 다른 종들? 거기에 뭐 했던 다른 종이 to survive. 살아남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때 it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우리 make나 think나 consider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 believe나 이런 애들은 뭘 쓰고 이거 뭐라고 하더라? 뒤에 it을 쓰면 가목적어를 쓰고 그지?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써준 다음에 대시나 to 부정사로 뒤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이때 대스는 아니겠네. 여기 뒤에 있는데 그죠? 아, to나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아니고, 그죠? 자, 이 for 뭐뭐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죠? to 부정사에.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좋아하는 먹잇거리인 홍합이 차지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어렵게 만든다. 뭘 어렵게 만들어? 그 it이라는 거 뒤에 나오는 to survive. 인데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해 주니까 다른 종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들이라는 걸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지금 이대로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사용되는 살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 이상하잖아. 거기에 살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뭐 해야 돼요? That used to liv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비동사를 없애줘야겠네요. 그래서 are used to가 아니라 혹은 are used to가 아니라 그냥 used to 그죠? 거기에 살던.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사실 풀 수 있는 말이었고 만약에 이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되게 어색하죠. 그죠? 절대 be used는 아니지. 왜? be used ing는 뭐뭐 익숙하다는 뜻인데 ing가 뒤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be used to 부정사 아니면 used 동사 원형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과거에 살았더니 제일 계속 살았던 그게 제일 적절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the lower income families often cannot help delay their son's marriage when faced with the cost of wedding celebration and the problem of feeding another mouth. 여러분 이거 맞아요? 보는 순간 cannot help ing 바로 틀렸죠?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들은 그들의 아들의 결혼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 뭘 직면했을 때? 결혼식 비용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입 먹여야 되는 문제가 더 생겼을 때, 그거에 직면했을 때 이런 말이죠. 이거는 여기 뒷부분 해석해 볼까요? In some of the lower income families in Peking. 여러분 피킹이 어디인지 알아요? 혹시 피킹 어디랑 비슷해? 지명이 피킹. 뒤에 강사가 있거든요. 피킹. 중국에 있어요. 베이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피킹. 뭐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두고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그 저소득층 가구의 일부에서는 결혼식 비용이 amount to는 come to 어떤 합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합계가 한 5달치
임금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딜레이를 딜레잉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수고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So there is a long and honorable history of procrastination to suggest that many ideas and decisions 연기되면 당연히 형성된다. 자, 오래되고 영예로운 지연의 역사가 있다. 그치? 뭘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뭐 생각과 결정들이 당연히 향상된다. 연기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향상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된다. 뭐야? may well이죠. may well 향상된다. improve 연기되면 if postpones 그지? postponed if postponed 이렇게 되네. 자, in the first few days after the surgery 수술 후에 첫 며칠 후에는 당신은 TV를 보지 않는 편이었다. 그 동안에는 이렇게 있어야겠네. 이 경우는 그지? 당신은 TV를 보지 않는 편이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You had better 이거 대명사 쓰면 안 돼. You had better not을 바로 써야 되죠, 여러분. Not watch TV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뒷부분으로 넣어봅시다. 다음 글의 어법상 틀린 것은 이것은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법상 틀린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자, the psychoanalyst Alfred Adler은 다음같이 말했어요. To be human means to feel inferior. 인간답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소리예요. 자, perhaps 아마도 he must have said to be human means being highly sensitive about being regarded as inferior. 그는 분명 말했음에 틀림없다. 인간이답다라는 건 되게 민감하다. 뭐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매우 민감해진다라는 말이라고 말했으면 분명하다. 맞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찾기는 어려웠을 거야 아마. 이게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뒷부분이 다 맞는지 한번 봅시다. 첫 부분에서 뉘앙스를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거야. Our sensitive to such feelings 우리의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민감성은 makes it easy to understand. it 가목적어를 쓰고 뒤에 to를 쓰는 거 맞죠? 이 용법은.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 다음과 같은 걸 이해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해봐. 이해하는 것을 되게 쉽게 만든다.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냥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해를 할 때 되게 말이 꼬여가지고 한국어 이해가 점점 어려워져. 그치? 그것을 뭐뭐를 이해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너무 어렵잖아. 그냥 이해하기가 쉽다. 뭘 이해하기 쉬워? 대립하는 그 대조적인 어떤 효과, 그지? 뭐의 대조적인 효과? High and low social status on confidence. 높고 낮은 사회적 지위가 그 확신, 신념, 이거 뭐냐? 자신감에 미끼치는 어떤 대조적인 효과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다시 뭐가 우리의 이러한 감정에 대한 민감도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뭐를? 사회적 높낮이 지위가 이런 그 confidence 자신감에 미치는 대조되는 효과, 그러니까 높으면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대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이해하기를 더 쉽게 만든다는 얘기야. 더 쉽다. 자, 이때 그러면 to understand는 이번은 맞죠, 여러분? 가목적을 쓰고 to 부정사를 썼으니까요. 자, how people see you matters. 이거 해석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matters.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숙제할 때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답만 딱 적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거의 답을 베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푸는데 여러분 답만 딱 적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못해요.
답만 딱 체크할 수 있냐고. 외국인도 그렇게 못할걸? 이거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맞는지 틀린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2번은 아니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적어놓지는 못하더라도, 그지? 이때는 matters 맞아요, 틀려요? 주어가 how절이죠, how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 how니까 의문사절이나 투부정사절이나 ing나 이런 거는 다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에 s가 붙는 게 맞죠. 답은 아니죠. 맞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대개 the further up the social ladder you are, 네가 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more help the world seems to give you in keeping the self-doubts at bay. 말이 좀 어렵게 돼 있긴 한데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찾을 때는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너한테 줄 것 같다. 그치? 줄지도 모른다. 뭐를? 더 많은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원래 keep 뭐뭐 at bay는 뭐뭐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한다는 뜻인데 그런 걸 모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self-doubts 자기에 대한 의심이 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게 떨어져 있게 너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나쁜 어떤 영향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의 이해를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문법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볼 때는 더 비교급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the world seems to give you 다음에 목적 없죠.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맞다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야. If the social hierarchy is seen that it, as it often is, 이런 부분 빼버리고요. As if it were ranking of human race by ability. 자, hierarchy가 뭐예요, 여러분? hierarchy. 한국말로는 위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게 위계죠,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 high가 뭐야? high에서 나온 말이야. 높아지는 그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 위계. 그래서 hierarchy라는 말, 형사는 hierarchical 해가지고 형사도 많이 쓰고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야. 앞으로 봤을 때 이 용어가 익숙해, 이 단어 알아야 되는 용어야. 많이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 위계가 이게 체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진다. 마치 능력에 의해서 인간 종의 순위인 것처럼, 그것이 순위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맞죠? 답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사실은 답이 되는 거는 몇 번? 1번이야. 왜 1번이야? 어떤 뉘앙스로 말했어? 인간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니? 열등감을 느끼는다는 말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 뉘앙스가 아마도 그가 말하는 말은 인간적이라는 건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의미로 말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그냥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야지 하면서 이걸 풀어내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 뉘앙스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위에서 바로 찾기에는. 그래서 이 답이 must가 아니라 뭐라고요? should BP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왔었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된댔어요? 소거법으로 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 소거되고 나면은 얘가 이상하니까 다시 얘를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혼동될 가능성이 많지. 뉘앙스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1번 적은 사람은 선생님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 표시도 없이. 그죠? 자, 이런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ABC 네모안의 어법에 맞는 걸 찾으라 했는데 읽으면서 답이 체크가 여기는 안 돼 있고 여기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독해를 하면서 여기 표시가 돼야지. reflected든 have reflected든 그렇지 않아요? 읽었다면 여기만 답이 딱 체크가 돼 있어. 여기 그냥 번호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밖에 볼 수 없겠니? 아, 얘 안 풀었네 라고 밖에 볼 수 없겠지. 왜냐면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자, whether it goes under the name of vision, mission, strategic intent, or directional intensity,
The company's purpose must have reflected clear and challenging aspirations that will benefit all of its key members. 자, 이름 뭐의 이름? 비전이든 미션이든 이거든 어떤 이름으로 진행하든지 간에 이런 말이죠. 웨덜절이죠. 웨덜절. 뒤에 진짜 주어 동사 나오니까 웨덜절로 양보처럼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어떤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회사의 목적은 반드시 명확하고 도전적인 열정을 반영해야 되는 말이겠지. 그럼 반영을 하는 거니까 뭐겠니 답이? reflect. must have reflected 반영이 했었으면 틀림없다가 되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시제가 보세요. 모든 주요 핵심 멤버들에게 이익을 줄 열정. 그래서 시제 자체도 그죠? 이렇게 주는 게 당연한 그런 열정을 반영해야 한다. Too many vision statements are just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뒷부분 넘어갑시다. 그래도 기네요. 그죠? But they have no real emotional meaning to people down the line whom behavior and values they are. 뒤에 명사만 나와있죠. 그러니까 답이 뭐겠니 얘들아? who's겠지. 그것들이 영향을 줄 것 같은 그 행동이나 가치의 기치 아래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down the line whose behavior and value라는 건 이게 그것들이 위에 있는 어떤 뭔가 뭐 제시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 행동과 그런 가치들의 라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건 그 가치들을 따라가는 그 아래 놓여 있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갑니다. To the purpose, meaning,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of visions. 자, 여기까지 주어져. Must communicate to all who matter that which they will benefit both rationally, emotionally from the company's success. 자, 그래서 그 비전의 목적이나 의미나 그 행위, 결과, implications라는 건 여러분 함의 함축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이게 결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어떤 성과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비전의 그냥 목적이나 의미라는 건 반드시 communicate. 여러분 communicate가 with랑 같이 쓰이면 대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communicate 목적어를 쓰면 무슨 뜻이더라? communicate가 deliver, 전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전달했는데 to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냥 그 all who matters,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아직 목적이 안 나왔죠. 뭘 전달하는지. 그러면 뒤에 이걸 전달한다는 내용이죠.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that이에요? which예요? 왜요? communicate, 전달한다. 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어떤 사실? 그들이 그 회사의 성공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회사의 성공으로부터 뭐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어쨌든 이익을 혜택을 받을 거라는 거를 전달해야 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얘들아 회사에서 막 비전을 제시를 하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번에 이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말이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한테 이번에 이게 달성이 되면 이런 혜택이 갈 거야. 감정적으로든 뭐 이성적으로든 뭐로든 혜택이 갈 거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라는 얘기거든. 비전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비전의 이런 퍼포스 목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성과라는 것들이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그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트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뭘 전달하는지 목적 와야 되기 때문에 대절이 와야 되는 거야. 다음과 같은 거를 다 전달하는 거야. 왜냐면 위치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위치 명사가 오든지 아니면 위치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있어야 되잖아. 심지어. 근데 없어. 그리고 근데 그것들이 돼도 말이 안 돼.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이 왔어야 돼요. 자, 그러면 reflect 그 다음에 whose 그 다음에 that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빨리 해봅시다. 자, love is not about the wants of the one who loves, but about what is best for the beloved. 이런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Who loves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지? But 뭐에 관한 거다? 무엇이 제일 최선인지 누구에게? Beloved, the beloved. 사랑받는 사람들, 그죠?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런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사랑이란 건. True love, 진실한 사랑이란 is about the other. 타인, 상대, D가 붙었다는 거는 두 명의 상대 중에 나머지 상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the other, 상대방에 관한 것이고 not the self,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다시 반복해서 말을 또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갈 게 in addition, 게다가 하면서 추가적인 다른 정보를 더 얘기해 줄 건지 이어지는 다른 정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 주는지 consequently,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지 한번 어떤 게 제일 적절한지 뒤를 읽어봅시다. Love often demands sacrificing one's own desires for the good of the other. For the good of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죠. 뒤에 나오는 뭐와 똑같아요? For the benefit of하고도 똑같고 for the sake of도 엄청 많이 나오죠. 독해할 때.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이런 뜻 있고요. 우리가 대신한다는 게 그렇잖아. 우리 반장을 뽑아놨어.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반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 반을 대신해서 일하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더 good 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나 이익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이란 건 종종 희생을 요구한대요. 자신의 욕구, 디자이어, 욕구나 열망을 말하는 거죠. 욕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말이 어때요? 완전 새로운 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다시 정리하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위에 뭐라고 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이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또 사랑이라는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냐고요? 연결되고 있죠. 똑같은 말을. 그러면 답이 몇 번에 가까워요? 4, 5번에 가깝죠. 그럼 4, 5번 중에 하나겠네. 따라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지? The degree to which one is able to sacrifice for others is the measure of his love.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그의 사랑의 measure, 척도다. We may wanna love. 우리는 사랑하고 싶을지도 몰라. But 하지만 if we are going to will to love, will to라는 거는 뭐뭐 하고 싶어 쉽게로 결정하는 뜻이거든. 여기 뭐 s다라고 나와 있는데 will to 동사 원형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한다면 we must have the virtues. 우리는 미덕을 갖춰야 된다. 덕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놓고 뒤에 뭐뭐가 나오고 the father who ris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care for his new child is not acting out of a desire to get less sleep hardly 라고 나있네요. 그리고 부모는 이러면서 어떤 부모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거? 예를 드는 거죠. 답은 4번이겠네. 자, 조금 빠른 속도로 갈 건데 여러분들 혹시 독해하면서 표시했던 부분 있죠? 여러분이 중요하다 표시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독해할 때 잘 안 됐던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 좀 표시를 해가지고 오세요. 자, the public growth of the internet began in the 1990s. 인터넷의 대중적 성장은 언제 됐다?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 뭐 함에 따라 as increasing number of computers came into homes and workplaces. 뭐에 따라서 컴퓨터의 급속한 성장하는 수가 늘어나는 수가 집과 직장에 보급되면서
뭐가 됐다? 인터넷도 급속히 이제 대중 속에서 성장이 됐다 이런 말이겠네요. The first online newspaper was 여러분 볼 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계속 독해에서 중요한 게 시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넓히라고 했죠. 그래서 단어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돼. 눈을 계속 뒤로 가면서 의미 파악을 하려고 해야 돼. 시야를 계속 넓히는 훈련을 의지적으로 해줘야 돼. 의지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신문이라는 건 발행됐죠. 어디서? 미국과 시카고에 기반을 둔 트리뷴지에서 그거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 퍼블리시 됐던 거구나. 새로운 문장이구나. And the 시카고에 그 기반을 둔 트리뷴지는 어떻게 됐어요? 뭐 중에 있었다? 첫 번째 titles. 이때 타이틀은 publication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타이틀은 뭐예요? 책이지. 제목이지, 제목, 타이틀. 근데 publication이 뭐예요, 여러분? 출판물 있지. 출판물. 잘 안 보이니까 좀 다시 적어줄게요. publications 이라는 뜻이에요. 출판물. 혹은 쉽게 얘기하면 그 서적, 책. 출간된 거. 출판된 거. 그래서 트리뷴지는 뭐에 있었다? 첫 출간물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지. To put its content online. 뭐한? 그 내용을 어디에? 온라인상에 게재한 첫 출간물 중에 하나였다. 1991년에. 자, as the decade progressed. 그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software developments가 그 소프트웨어 발달이 made the task of creating online contents quicker and cheaper. 뭐를 make A, B네요. A는 어디까지예요? The task부터 컨텐츠까지죠. 그러면 그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어요? 더 빠르고 더 쉽게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는 미국의 데일리즈가 뭐예요, 여러분? 일간지지. 일간지의 수가 웹상의 일간지의 수가 175부에서 175 5개에서 750개까지로 성장했다. 늘었다. 그지? 그러니까 일간지 온라인에 게재하는 온라인 일간지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newspapers in the UK 그 영국의 그 뉴스들 신문들도 follow the same pattern 똑같은 패턴을 따랐는데 1994년에 Sunday Times는 뭐가 됐어요? UK의 첫 번째 신문이 됐다. 뒤에 안 봐도 뻔하죠. 온라인판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판에 뉴스를 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a few months later 몇 달 후에 the Daily Telegraph launched the Electronic Telegraph Europe's first online daily. 얘도 뭐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일간지인 요거를 뭐 시작했다 이런 말이네. 런칭했다 이런 말이죠. 자, 전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어떤 주장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신문 발달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열거나열하고 있죠. 종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쭉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1번. 이건 솔직히 그 수준이 너무 낮았어. 그지? 이게 그 오답률을 봤더니 89%가 90%야. 틀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아예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애 말고는 다 맞췄다는 얘기야. 그죠? 그만큼 쉬웠던 문제. 자, 6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oetry sharpens our senses and makes us more keenly and fully aware of life. poetry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했었죠? 시를 모아서 tree, 뒤에 ri 붙여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시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되게 날카롭게 선명하게 한다. 그지? 그리고 뭘 한다? 우리를 더 keenly, 날카롭고 더 인생에 대해서 잘 알게 만들어준다. 시라는 거 우리 감각도 되게 선명하게 해주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더 날카롭고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Imagine for a moment. 잠깐 한번 생각해봐. You are trying to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네가 친구에 대해서 묘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생각해봐. You could say if the friend is tall, has blue eyes, and a mole on the left cheek, or a red nose. 여러분은 아마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걸? Could say.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 그죠? 추측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Could say, might say 이렇게. 친구가 키가 크고 눈도 파랗고 뭐 왼쪽 뺨에 점도 있고 그리고 뭐 빨간색 코는 빨갛고 뭐 이렇다라고 지금 묘사할 수도 있겠다는 거지. But 하지만 that would only describe the outside of this person. 이 사람의 뭐만 묘사하는 거예요? 외형만 묘사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전개될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면이겠다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읽으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죠. 자, it wouldn't tell people what your friend is really like. The habits, feelings, all the little peculiarities that make this person what he or she is and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자, 위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외형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뭐 있었어요? 요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뒤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런 애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지 않거다? 네 친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떤 거? 요런 거. 그죠? 피큘러의 특이점이죠. 어떤 특이점? 걔가 이 사람이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그지? 진짜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거지. 자, you would find it very difficult indeed to describe the inside of your friend, even though you feel you know such a great friend through and through. 자, 이 가주어 it이 있으면 여러분 알죠? 이 뒤에 to나 that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뭐가? 여러분 친구의 내면을 묘사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이죠. 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지만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through and through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묘사하는 게 어떨 거다?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죠. Now, good poetry does describe life in that way. It tells us about its inside as well as its outside, and thus it helps you to know and love the world as intimately as you know and love a friend. 라고 나와있네요. 자, 여러분 이 앞부분 여기 해석하면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하고 어떻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는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묘사하는 now 이거 뭐 같아요? 옛날에 우리 now 대시 생각 때 있어요. 여기. 그렇지. 뭐라고? since나 as의 뜻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자, 그래서 좋은 시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 설명한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내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그죠? 뭐뿐만 아니라 외부뿐만 아니라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도 알려줄 수 있다. And thus 따라서 it helps you to know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죠? 마치 뭐처럼 여러분이 친구를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뭐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가 처음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중간에 뭐에 비유를 했어요? 시를 친구 묘사에 대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시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처음에 얘기하고 친구 묘사에 비유를 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는 내용 외면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면서 친구를 위에 이렇게 얘기한 듯이 친구 묘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들어있어요? 뭐예요? 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tips for being successful poet. 성공한 시인이 되는 팁, 조언 아니죠. 성공한 시인. usefulness of poetry in our lives.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의 유용함 어때요?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misconception, 오해. 그 시를 읽는 것에 대한 오해 아니고, 그 다음에 외형적 특징을 묘사하는 어려움 아니었고요. 외형적 묘사는 오히려 쉽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적 묘사에 의해서 생각을 전달 방식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여러분 답 맞췄어요? 그래 요 부분만 짚고 갑시다. 요 단어 자주 나오니까. 몰 여기서 뜻이 뭐였어요? 몰. 여러분이 아는 몰 뜻 얘기해 봅시다.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몰의 뜻이 뭐였어요? 몰. 하나도 없어요? 땅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 뭐예요? 이 게임도 있죠. 얘가 튀어나오면 탁 때리잖아. 그래서 몰은 두더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오늘 나온 우리 몸에 있는 점 말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반점처럼 크게 있는 건 스팟이나 뭐 다트잖아, 닷.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까만 점은 몰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파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파이 왜? 외국에 뭐처럼 쓰고 있어요, 마치
땅굴 속에 있는 두더지처럼 숨어 있죠. 그래서 스파이나 에이전트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짚고 갑시다. 모우는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모우라고 몰드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 몰드, 곰팡이. 여러분 여러분 외운다는 게 펑거스 있었어요. 펑거스를 다 버섯으로 외우던데 거기 보면 균류나 곰팡이 있지. 이걸로 훨씬 많이 써요. 99%는 이걸로 써요. 버섯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균류나 곰팡이로 쓰이고요. 이거의 복수형은 fungi라고 해요. fungi. 이 단어는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나오지만 대학교 토플에까지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펑거스의 복수형은 fungi 이렇게. 자, 이거 몇 번이니? 7번, 7, 8, 9, 10번까지 해야 되죠, 우리. 뒤에 사실 9번까지 했니, 숙제를? 7, 8, 9,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10, 11번까지 하려는데 할 수는 진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정답률 67%짜리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자, how can you acc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그 영양소에 접근할 수 있을까? 환경의 영향을 줄인 상태로, 그지? 그러니까 영향을 덜 주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해석하죠. 여러분한테 해석 시켰을 때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읽으면서 계속 그런 연습을 해야지 실전 독해에서 또 쭉 해석이 되잖아, 그지? 자, 자,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구조도 자꾸 파악을 해보세요. 이 글은 질문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그냥 관심을 끌려고 던진 질문 같아요. 중요한 질문인 거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에 영향을 적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양소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답을 찾는 게 이 사람의 주제라는 거죠. 자,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that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is livestock. 뭐래요?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그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래요? livestock. 가축이다라고 얘기했네요. 가축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는 위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양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Globally, 세계적으로 beef cattle and milk cattle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y're responsible for 41% of the world's CO2 emissions and 20% of total global GHGs. 자, 그러면은 beef cattle은 뭐예요, 여러분? beef cattle. 시간이 없긴 한데 여러분이 예측이 가능하죠? 이거 읽으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육류로 쓰는 소, 그 다음에 밀크 캐틀은 뭐겠니? 젖소겠지, 젖소, 카우. 그러니까 bulls and cows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여러분한테, 그지? beef cattle and milk cattl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구나 젖소가 가장 심각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데 뭐의 관점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네. 그린하우스 배출과의 그런 영향이 있고, 제일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세계 CO2 이미션의 그지 41%에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세계 이러한 그린하우스 이미션의 총 2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뭐였어요? 환경의 영향을 덜 주는 방식을 찾고 있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꺼냈겠죠. The atmospheric increases in emission은 caused by the transport, 그러니까 교통 운송에 의해서 배출되는 이 가스 양도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네. Transport, land clearance, methane emissions and grain cultivation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industry. 여기까지가 주어네. 엄청 기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이 배출량의 대기 중의 배출량 증가는 이게 주어져. 이 대기 중 증가는 are the main drivers. 주요한 요인이다. 그지? 어떤 요인? 세계 글로벌 템퍼러처의 증가, 기온 증가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런 안 좋은 얘기하고 있고요.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vestock,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느껴져요?
전통적인 가축과는 대조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꺼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 전혀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더라도. 처음에 이 퀘스천에 대한 이제 반이 지났으니까 환경적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대안을 앤서에 대한 거를 얘기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걸 처음에 질문해놓고 다른 소리 그거 반대된 얘기를 막 했었잖아. 자, insects as mini livestock are low GHGE emitters, use minimal land. 딱 봐도 답이 뭐야 얘들아?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지금 대안이 인섹트라는 게 딱 나오죠. 그냥 대조하면서 바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게 환경에 영향이 적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바로 답이 구조를 다 파악했으니까 답을 알 수 있죠. 얘네들은 이거 2m도 작고 그리고 그 땅도 조금만 차지하는 얘네들은 can be fed on food waste. 뭘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그지? 이렇게 배양한 그 곡물이 아니라 그지? 우리가 키운 곡물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다 키울 수 있대. 그죠? 따라서 계속 연결되는 거네. 잠재적으로 이런 배기가스 매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 운송에 의해서 다 맞는 말이죠. 반대 얘기하고 있죠, 위랑.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nsect consumption 이런 벌리 소비를 늘리고 and meat consumption을 줄이면 the global warming은 이런 푸드 시스템의 글로벌 워밍의 잠재력은 어떻게 될 거다? 상당히 줄어들 거다. 딱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밑에 딱 전개되는 거 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을 필요도 사실 없을 정도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러면 답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뭘 소비하자는 거야? 곤충 소비를 하자는 거지. 라이브스탁 소비를 줄이고 가축 소비를 줄이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왜? necessity of a dietary shift. 그 음식 전환의 필요성이지. 뭐에 대해서? 벌레를 먹는 것으로의 그 음식 전환이지. 식이 전환이지. 그치? 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는 거니까 1번이죠. 다른 거 한 사람은 뭐예요? 2번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2번이라고 했니? 2번은 뜻이 뭐야? 효과지. 뭐에? 수요와 공급의 효과. 뭐에 대해서? 이 곤충을 키우는 것에 대한 수요 공급의 효과. 내용이 되게 다르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효과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습관을 음식 소비를 뭘로 바꾸자는 거야? 푸드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잖아. 푸드 시스템을. 그지? 그걸 다른 말로 dietary shift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8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66%짜리였는데요. 자, the word sin itself is an interesting concept. 그 단어 sin이란 단어, 죄라는 거죠. 죄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다. It's actually a term from archery and it means to miss the mark. 이건 어디서 나왔다?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archery. 무슨 분야예요? 양궁이죠, 양궁. 양궁, 궁술이라고도 하죠. 양궁에서 나온 용어로서 그것은 뭘 의미한다? 양궁이라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To miss the mark.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관역을 놓치다, 빗나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흐름을 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이 단어를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지 말고 그 흐름을 타면서 해석을 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져. 우리가 한국말 이해할 때. 그래서 양궁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를 의미한다? 죄라는 건 관역을 놓쳤다라는 걸 의미한다. When we commit the sin of failing to take care of our bodies through proper nutrition, exercise, and rest, we are missing the mark of what life is all about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건 죄를 지을 때는 뭐에 죄를 지을 때? 선생님이 failing to는 해석을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했죠. failing to take 우리의 몸, 신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그지? 뭐를 통해서? 적절한 뉴트리션이라든지 엑서사이즈라든지 레스트를 통해서 우리 몸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거다? 관역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지? 뭐의 관역을 놓치고 있는 거다? 인생이 뭐에 관한 것인지의 관역.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뭔가에 대한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관역을 놓치고 있는 거다.
자, 비즈니스 피플. 여러분 비즈니스 피플 딱 나온 순간 얘가 지금 이제부터 뭐 한다는 얘기인 걸 알 수 있어. 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주제를 이미 얘기했다 안 얘기했다? 얘기했다. 주제가 나오니까 얘가 나오는 거지. 비즈니스 피플은 우리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비즈니스 피플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사람은 개인은 어떤 개인 사람? Who is in the best physical shape. 몸이 좋은 사람은 그지? 몸이 좋은 사람은 often wins in negotiation. 어디서 이긴다? 협상에서 이긴다. Because he has the physical stamina. 스태미나가 좋아서 to see the deal through. 그 거래 내내 잘 지켜볼 수 있는 스태미나가 좋아서. 자, one of the reasons of world class golfers. 골퍼 나오는 순간 또 먼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시 두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두 개나 적어놨어.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얘만 읽어도 답 나왔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몸이 좋은 사람, 신체가 건강한 사람. 여기서 무슨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었어요? 몸 관리를 못한 죄를 지닌 거.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 골퍼도 반드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겠죠. 몸 관리를 잘한 사람이 어떠하다고. 그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여러분 요거만 짚고 갑시다. 이 표현. 어디 갔냐? 여기. 요거 아까 읽다 다 못 읽어서. 여기. head and shoulders. 원래는 be head and shoulders above까지 외워야 되는데 be head and shoulders above 이거까지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면 어려우니까 head and shoulders만이라도 개념을 잡고 갑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머리와 어깨 차이라는 뜻이야. 머리와 어깨 차이. 근데 사실은 키에서 머리 어깨 차이면 커 안 커? 키에서 안 크다고. 어떤 사람 썼을 때 머리 어깨 차이면 엄청 크지. 그렇지. 그래서 뛰어나다 월등하다는 뜻이야. 뭐뭐보다 뛰어나다, 뭐뭐보다 월등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깨 머리 차이만큼 나타나는 두각을 나타내는 뜻도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뛰어나다, 월등하다, 뭐뭐 above, 뭐뭐보다. 그래서 head and shoulders above 항상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뭐뭐보다 뛰어나다, 월등하다 이렇게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9번까지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9번 1분 남았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9번은 78%라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국이 어떻다고 했어?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몇 번에서 답만 확인합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웠어요. 5번이었는데 여기서 integrative가 나와요, 여러분. integrative. 아까 integral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integral. integral이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단어만 좀 잡고 갑시다. integral 뭐였지? 내재된도 있고 완전한 필수적인 하면서 그만큼 거기에 내재된 빌트인의 뜻이 됐죠. 내재된. 그죠? 내장된이 더 맞아요. 왜냐면 보통 기계에 많이 쓰니까. 자, 근데 integrative는 무슨 뜻일까요? 다 합친 거, 얘네들. 그걸 뭐라지? 통합적인. 그래서 integrative를 꼭 알아두세요. 뜻이 뭐라고요? 통합적인. 완전하게 하는 이런 뜻도 있는데 일단 통합적인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막 나중에 예전에 인종차별 해가지고 인종차별 폐지라는 뜻까지 있거든요. 완전하게 되는 거니 인간들이 다 합쳐져서. 근데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통합적인이라는 뜻은 꼭 알아둡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